입합니다. 공 장관님, 그 보도 보셨죠? 그 김건희와 이종호 통화네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40차례 통화를 했다는 걸 보셨죠? 그런 뉴스만 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안 해보시고 국회에 오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 수사 내용 내지는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나오실 때는 보도를 좀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 보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은 안 보셨고요? 그 보도 내용이라는 게 전화를 뭐 누구랑 했다 안 했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주가 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출석을 안 주가 하죠. 조작이 뭐 공모 내지는 그 실제 행위, 가담 행위 이거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주가 조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거래 심리 분석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통화 내용을 보시면 황희석 고발인 조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거기에 언급하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장관님 보도를 보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로 있어서 저 내용을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와서 저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가장 받지 중요한 않고 게 있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인데 이거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장관님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덮는데 일조한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에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락을 했습니다. 25일은 김건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왜 9월 23일부터 이종호에게 연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상거래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먼저 주가적으로 의뢰하고 분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거래소에서 심리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이 범행이 들킬까봐 이렇게 이종호에 연락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제 안 됐습니다. 장관은 이 당시에는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장관은 배제된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 장관이 알겠습니다. 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주가 조작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가 수사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수사에 대처하고 있었는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총장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총장 김건희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장관께서는 수사가 배제돼 있고 보고를 받지 않고 보도만 보았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 나와서 자주 하시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는 디올백을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은 기소해라. 과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결국 수심위는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호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바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관련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40번의 통화 기록이 나왔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다른 전화를 통해서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이종호하고 똑같습니다. 제2의 이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위했다 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를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찰도 이종호 씨와 40여 번 통화하고 다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은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렇게 가면요,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큰 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로서는 수사팀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종호 씨하고 10년간 연락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40분 이상 통화 기록이 지금 의원님, 구체적인 부분에는 한 가지만 갖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장관님.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짧게 질문 좀 하겠어요. 3분 넣으세요, 저도. 장관님. 예.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명품백을 난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형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 나왔거든요. 그 검찰도 어쩌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죠. 최재형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예산값이 있으면 예산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회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무엇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